왓썹 문화르시의 쌍국제이 조선전 일부. 그동안의 이야기. 동탁이 한나라 승상이 되어 세상을 어지럽히는 중이다. 백성은 물난리에 허덕이고 설상가상 메뚜기까지 출몰하여 모든 것을 갉아먹었다. 그럼에도 승상이란 동탁은 매일 술과 향락에 빠졌다. 황제는 동탁의 지시가 없이는 누군가를 만나기도 힘들었다. 만약 허락도 없이 누군가와 이야기라도 한다면 동탁이 경노했기에 어느 순간 살아도 죽은 자처럼 행동했다. 이에 동탁이 나라를 어지럽히고 백성을 힘들게 한다는 이유로 원수를 중심으로 조조, 공손찬, 손경 같은 제후들이 모였다. 하지만 연합군이라는 존재는 마음에 다른 생각을 가진 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무너지는 법. 문제는 흑심을 품은 자들이 여러 명이었다. 아군을 물심양면 도와주어도 부족할 판에 질투에 눈이 멀어 식량을 주지 않는 자가 있었다. 어떤 이의 과거는 동탁이 승상에 적합하다며 양의 머리를 들고 개고기를 팔기도 한 자도 있었다. 이런 연합군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동탁의 참모 이유는 전투에서는 비록 졌지만 수도인 낙양을 태우고 장안으로 천도함으로 연합군을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게 만들게 되었다. 다시 말해 아직도 동탁이 한나라 최고 권력이나 다름없다는 말이었다. 동탁은 장안으로 천도한 기념으로 모든 문무 대신들을 불러 모아 파티를 열었다. 동탁의 연회장. 마이크 좋고. 자, 이제부터 우리의 수도는 장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오늘의 요리가 있습니다. 여봐라 여포, 그 상자를 가져와라. 아니 저게 뭐야? 양갱 세트인가? 5단 1식 요리 세트 아니겠어요? 내 생각에는 성심당에서 산 제과 세트 같은데 혹시 와인도 주는 건가? 아니 그래도 법카로 여기 있는 사람들 규모로 사려면 이야기라도 해야 하는데 승상나리께서 시간이 있었겠냐고. 동탁은 빙긋 웃더니 상자를 바닥에 던졌다. 덜커덕 소리와 함께 상자는 부서졌고 안에서는 사람의 머리가 나왔다. 파티에 모인 문부 대신들은 경악했다. 너무 놀랄 것 없어. 저 머리는 장원이라는 자로 하남의 원술과 내통하던 자였어. 그래서 여러분께 배신자는 이렇게 된다는 걸 내 몸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 도시락 안에 넣었다 이거야.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리 없겠지. 너무 놀라지들 말고 술이나 먹읍시다. 그날부로 내통 중이던 대신들은 다른 태소와의 연락을 끊어버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건 그렇고 요즘 말이요. 사조께서 이 동탁을 도와주시니 참으로 든든하오. 장수는 여포, 불에는 사도 왕윤이 있으니 이 나라가 잘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낙양에서 장안으로 천도할 때 사조께서 많이 도왔다고 들었어. 천도를 방해하는 새끼들이 나타나면 캐비넷에 있는 죄목으로 협박을 쫙! 참 마음에 들어. 야이 새끼들아, 일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 사도 왕윤 한나라의 법무부 장관으로 당연한 일을 했습니다. 승상의 뜻인데 반드시 되게 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처럼 기쁜 날 노래 한 곡 해도 되겠습니까? 에? 사도께서 노래를 한단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6953 눌러주세요. 사랑이 타오르던 커다랗고 검은 그녀의 눈동자에서 지금 쌈국지에서는 드디어 세계의 스캔들을 다룰 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사도 왕윤이란 자로 동탁과 여포 사이를 초선이라는 한여를 이용하여
멀어지게 만든 장본인이다. 하지만 쌍국지에서는 나관중의 삼국지 연의와는 다르게 문하류 씨의 관점으로 재해석한다. 부디 삼국지 연의와 다르다며 화내지 말자. 자, 여기 왕유는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이다. 장안으로 천도할 때 동탁을 도왔지만 속으로는 동탁을 몰아내기 위해 온갖 계략을 짰다. 왜냐하면 동탁을 몰아내야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무능하고 술만 처먹는 멧돼지보다 자신이 승상에 어울린다고 여겼다. 하지만 눈치 빠른 이유와 그의 보디가드 여포가 동탁의 곁에 있으니 난공불락의 상황. 이에 그들의 약점을 알아내고자 스스로 동탁에게 붙었다. 왕윤의 퇴근길. 왕윤은 집으로 가는 가마 안에서 골똘히 생각에 잠겼다. 동탁놈의 특성상 사람을 못 믿는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여포만 보면 지나치게 믿음을 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것은 그 멧돼지 놈이 여포만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것 아닌가. 어떻게 해서든 둘을 떼어내야 한다. 그때 가마가 잠시 멈추었다. 무슨 일이냐? 나으리,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집으로 바로 갈까요? 줄리아나 유곽으로 갈까요? 왕윤이 가마의 창문을 열며 유곽이 있는 곳을 가리켰다. 자식, 당연히 이쪽으로 가야지. 오늘은 혼자서 조용히 한 잔 빠라삐리뽀 하고 싶구나. 단골집. 왕윤이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있다. 그녀의 이름은 초선. 옛부터 중국에는 4대 미녀라 불리는 이들이 있다. 전국시대 오나라를 멸망시켰던 월나라의 미녀 서씨, 당나라 현종을 흘린 미인의 대명사 양귀비, 한나라의 후궁 출신으로 흉노의 왕비가 되었다는 왕소군, 그리고 삼국지 연의의 절세가인 초선이 있다. 이들은 미모로 역사를 바꿀 만큼 아름다웠기에 4대 미녀라 불린다. 또한 초선은 줄리아나 유곽에서도 최고의 기녀로 불리며 사도 왕윤의 애첩이라 불릴 정도로 그의 사랑을 받았다. 그런 그녀가 왕윤의 근심 가득한 눈과 마주치자 물었다. 나으리,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일은 무슨 일이겠나. 회사 일은 언제나 스트레스의 연속이란다. 또 동탁 때문이군요. 제 눈을 속일 수는 없지요. 내 마음을 참으로 잘 아는구나. 관심법이라도 쓰는 게냐. 그놈의 동탁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옆에 여포라는 놈이 문제야. 조금이라도 동탁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 귀신같이 나타나 목을 베니까. 이 둘을 떨어뜨릴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동탁을 언급하는 일이 실례이오나 현재 그의 존재는 어느 정도인가요? 옥새만 없지. 황제와 마찬가지라네. 그렇습니까? 초선이 잠시 생각에 잠긴 후 입을 뗐다. 저기, 나으리, 저에게 좋은 방법이 있어옵니다. 무슨 방법인데? 저를 이용해서 동탁과 여포 사이를 틀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뭐시? 초선의 말에 왕윤의 뒤통수가 찌릿했다. 이후 무서운 계략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그것은 미인계. 주선아, 너에게 큰 짐을 지는 것 같지만 어쩔 수가 없구나. 동탁을 몰아내고 나으리가 승상이 된다면 무엇이라도 하겠습니다. 너는 참으로 보석 같은 마음씨를 가졌구나. 왕윤은 그날 초선에게 비밀 임무를 주었다. 앞서서 중국의 4대 미녀를 언급했지만 경국지색이라는 말이 있다.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로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을 뜻하며 초선에게 해당하는 말이 가깝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왕윤은 초선을 몰라도 너무 몰랐다. 사실 초선이 미인이라고 하지만 유곽에 들어오기 위해서 얼굴에 손을 참 많이 댔다. 만화 창천항로에서도 비슷한 설정이 있는데 스스로 눈을 절개하여
쌍꺼풀을 만들었다. 문하류 씨의 말에 의하면 쌍국지에서는 창천왕로를 모티브로 삼았으며 거기에 성형계의 화타를 만나 고쳤다는 컨셉을 가진 것이라고 한다. 당시엔 외과 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에 재미로 보았으면 한다. 아무튼 다음 날 왕유는 작전대로 여포를 찾아간다. 황실 경호병 근처. 좋은 아침이요, 여장군. 사도 왕윤날이가 아닙니까? 요즘도 누나의 비밀을 읽고 계십니까? 그게 이숙과 이야기하는 사이 누군가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 책이 귀한지라 빌릴 곳도 없고 살 곳도 없습니다. 총 3부까지 있다고 하는데 3부 갖고 싶다. 제가 누나의 비밀보다 더 좋은 걸 소개하겠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있어. 오늘 저녁에 식사나 합시다. 우리 집으로 오시오. 설마 누구누구의 공포 괴담집 뭐 이런 거 주면 실망입니다. 그럴 리가요. 저는 오랫동안 여장군을 존경했습니다. 말 중에 으뜸은 적토마요, 사람 중에 으뜸은 여포라는 말이 있잖소. 사실 이 말 제가 지어낸 거요. 부끄럽지만 기분이 참 좋소. 왕윤의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됐다. 저녁이 되자 여포가 집으로 찾아왔다. 왕윤의 집. 왕윤날이 계십니까? 왕윤의 하인들이 여포를 공손히 모셨다. 문을 여니 하녀들이 고개를 숙였고 그곳에서 왕윤이 나왔다. 여장군 잘 찾아오셨어. 아니 왕윤 나으리 머리가 가봐. 쉿, 조용하시오. 내 이름이 뭐요? 왕윤 아니요. 머리에서 왕윤이 난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 아니겠소. 참으로 재밌으시오. 그나저나 소개해준다는 것이 무엇이오? 보석이지요. 보석? 들어오거라. 문이 열리며 초선이 들어오자 여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정말 이 보석 같은 분은 누구십니까? 저의 수양딸 조선입니다. 안녕하시와요. 저는 왕윤나으리의 수양딸 초선이라고 하옵니다. 평소 여장군님의 팬이었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보니 멋지시네요. 현재 한나라의 제일검으로 유명하다지요? 여포는 초선에게 한눈에 반했다. 왕윤 나으리. 아니 아버님, 저에게 조선 낭자를 주십시오. 앞으로 장인어른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왕윤은 호구 여포를 구워 삶는다. 여장군 농담이지요.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조선 낭자를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원하는 것 모두 해드리지요. 낭자 무엇을 갖고 싶소? 초선은 말없이 빙긋이 웃기만 했다. 왜 웃고만 계십니까? 왕사도 아니 장인어른, 진심이니 꼭 믿어주십시오. 그런데 말이다. 이 좋아하는 여자가 마음에 들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게 맞나? 혹시 해서일자 양반도 그랬는지 문하류 씨가 묻고 싶단다. 노 코멘트 하겠다. 아무튼 여포의 애원에 왕윤은 크게 웃었다. 이거 가문의 영광이로구나. 남자 중에 남자 여포 대장군이 사위가 되다니. 조선아, 너의 생각은 어떠하냐? 부끄러워서 못 말하겠어요. 아니, 그러지 말고 한번 말해보거라. 아유, 그걸 어떻게 이 자리에서 말해요. 아시면서. 그렇다면 일단 오늘은 만남으로만 끝내고 내일 여장군께 조선이를 꽃가마에 태워 보내드리겠습니다. 죽고 말고요. 장인어른 잘 알겠습니다.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역시 조선, 그대는 보석 같은 존재야. 다음날 왕윤은 다음 프로젝트를 가동한다. 일명 돼지목의 보석 달기. 동탁의 처소. 승상각하, 사도 왕윤이 인사드리옵니다. 사도께서 무슨 일이요? 오늘 저녁에 승상께 시바스 빼갈 한 잔 대접하고 싶어서요.
어떠하십니까? 술이란 말에 동탁의 눈이 커졌다. 사실 대신들 모두가 동탁을 무서워할 뿐이지 식사를 함께 한다거나 말을 걸어주는 이가 없었기에 외로웠다. 왕윤의 말에 동탁은 감동했다. 아니, 그러기 귀한 술을 대접하고 싶다고? 아이, 그거 참 고맙구만. 이 다른 새끼들은 알랑방구나 끼지 뒤로는 경로하네 마네 뭐 그러고 말이야. 역시 왕사도가 킹왕짱이요. 왕윤의 집. 그날 저녁 동탁이 왕윤의 집에 찾아왔다. 이날은 여포가 온 것보다 훨씬 많은 먹거리를 준비했고 하인들이 예의를 지켜 동탁을 안내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VIP 대접이 얼마만인가. 문을 열자 왕윤이 버선발로 뛰어나왔다. 승상각하, 누추한 곳에 오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니요. 아주 깨끗하고 하인들도 친절하고 참 좋소. 자, 빨리 드시지요. 왕윤이 시바스 빼가를 동탁에게 한 잔 따라주자 동탁은 단숨에 원샷을 때렸다. 술 맛이 참 좋다. 좋아. 왕사도께서 주시니 더욱 기분이 좋구려. 그나저나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소만. 남자답게 시원하게 불어보시오. 저는 바라는 게 없습니다. 다만 어제 별자리를 보아하니 한나라를 지칭하는 별이 위태롭고 대신 승상각하의 별이 더욱 빛나더이다. 다시 말해서 이제 한나라를 정리하고 승상각하께서 새로운 황제가 되심이 어떻습니까? 동탁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자는 왕윤이 처음이었다. 자신의 신복인 이유조차도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다. 오랜만에 동탁의 기분은 하늘을 날 것 같았다. 역시 왕사도. 입담이 참 좋아. 특히 좋으라고 한 말이 아닙니다. 황제 폐하가 되면 제가 잘 보필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회포를 푸시지요. 여봐라, 조선을 들라 하라. 조선이 새초롬하게 동탁 옆에 앉아 술을 따랐다. 동탁은 그 모습에 첫눈에 반했다. 소인 초선이라고 하옵니다. 승상각하를 직접 보게 되니 영광입니다. 소녀, 노래 한 곡 바쳐도 되옵니까? 그렇게 하거라. 6593 눌러줘요. 사랑이 타오르던 커다랗고 검은 그녀의 눈동자 안에서 아싸! 과연 왕윤의 미인계는 통할 것인가? 왓썹 문하류 씨의 쌍극제이. 조선전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십시오. 극본의 문혜류 씨, 더빙의 왓썹, 그리고 초선의 망동원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왓썹 문하류 씨의 쌍극제이. 조선전 2부. 사도 왕윤은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하기 위해 초선을 이용하여 미인계를 썼다. 작전대로 초선이 여포의 마음을 뺏었고 이내 동탁의 마음도 사로잡아 버렸다. 왕윤은 성공적인 유혹 작전에 냅다 초선을 동탁에게 보냈다. 이제부터는 초선의 시간. 예상대로 다음날 초선이 동탁에게 갔다는 사실을 한 여포가 당장이라도 죽일 기세로 왕윤을 찾아왔다. 왕윤의 집. 왕연 이 버러지 같은 놈! 네 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똥물에 튀겨 죽여도 시원치 않을 놈! 세상에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이 나쁜 새끼! 당장 안 나와! 하지만 왕윤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여포를 대한다. 이게 누구신가? 우리 사위 여포 장군이 아니신가? 자네가 아침부터 웬일인가? 뭐? 사위? 사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야, 이 나쁜 새끼야! 나한테 초선을 시집 보내겠다며!
그런데 왜 초선이 승상에게 가 있냐고? 그렇게 출세가 목이 말랐냐? 내 오늘 네 놈을 살려둘 수가 없다. 난 또 뭐라고? 자네가 잘못한 거야.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하지. 왕유는 초소로 들어가 여포에게 차를 따르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그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어젯밤에 승상각하께서 우리 집에 오셨는데 마침 생각이 나서 내 수양딸을 자네에게 시집 보내겠다고 말했어. 그걸 들은 승상각하께선 매우 좋아하시더군. 다만 아들과 며느리의 성공적인 결혼을 위해서 초선이를 직접 데려다가 신부 수업을 시키고 신방까지 차려서 직접 결혼식을 지휘한다고 하셨네. 이제 좀 오해가 풀렸나? 온통 머릿속에는 초선밖에 생각나지 않았던 터라 여포는 순진하게 믿어버렸다. 아이, 자녀는 몰라요. 미리 말씀을 하시지. 제가 오해했잖아요. 정말 죄송해요. 그래. 여포. 아침 대바람부터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집에 얌전히 있어. 곧 승상께서 부르실 거야. 여포는 기쁜 마음으로 노래까지 부르며 집으로 돌아갔다. 티라미수케, 티라미수케, 티라미수케. 한편 그 시각 동탁은 초선과 한 이불을 덮고 있었다. 동탁의 집. 초선아, 이른 아침에 보아도 너는 참으로 아름답구나. 부끄럽사옵니다, 승상각하. 아니, 승상각하라니 우리 사이에 너무 딱딱하구나. 편하게 부르거라. 뭐라고 부를까? 어찌? 오빠? 오빠? 그거 좋구나. 참으로 보석 같은 것. 이 동탁 오빠가 원하는 것 다 해주마. 초선이는 뭘 하고 싶냐? 나는 석사도 되고 싶고 박사도 되고 싶어. 어릴 때부터 다른 양반들이 나보고 멍청하다고 놀렸단 말이에요. 뭐지? 이 어떤 놈이 그래? 초선아,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하거라. 석사고 박사고 다 하거라. 하지만 석사와 박사가 되려면 논문이란 걸 써야 하는걸? 그거야 대충 베끼면 그만이지. 애들 시켜. 어차피 너에겐 뭐라고 할 새끼들 아무도 없어. 정말? 그런 의미로 한 번만 더 우리 초선이를 안아보자꾸나. 이런 줄도 모르고 여포는 동탁의 호출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동탁에게 연락 한 번 없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여포는 동탁이 기거하는 승상부로 달려갔다. 그리고 내전으로 들어가 동탁을 불렀다. 그런데 내전은 동탁과 시녀들 외에는 출입이 불가능한 금남의 구역이 아닌가. 승상! 안에 계십니까? 소인 여포입니다. 문 좀 열어주십시오, 승상! 어떤 새끼가 문을 두드리고 지랄이야? 접니다, 여포! 여포. 그런데 네가 여기 웬일이냐? 승상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매우 다급합니다. 뭐? 다급해? 급한 일이라니 무슨 일인고? 급한 마음에 동탁을 찾아왔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말문이 막힌 여포였다. 저기 승상, 문무 대신들에게 들었습니다만 혹시 친구 누나의 비밀을 잠복까지 들고 계신다기 빌릴까 해서요. 뭐? 이 새끼가 돌았나? 겨우 그딴 건 물어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야, 이 새끼야, 너 돌았어?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그때였다. 열린 문틈 사이로 동탁이 침대에 누워있는 초선과 눈이 마주쳤다. 초선은 억울하다는 듯 애처로운 눈빛으로 여포를 보았다. 여포는 눈이 뒤집힐 지경이었다. 하지만 이내 동탁의 말에 제압당한다. 에이, 참나, 이 새끼. 지금 어딜 보고 있는 거야? 네?
지금 초선이를 훔쳐봤잖아, 이 새끼야. 이런 음흉한 새끼가 어딜 승상의 여자를. 당장 빠르게 가. 이런 제기랄랄랄랄랄랄. 여포가 화난 채로 승상부를 뛰쳐나가던 중 참모 이유를 만났다. 아니, 여포 아닌가?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그토록 화를 내는 건가? 당신 같은 간신배에게 말할 필요 없어. 저리 가. 아니야, 나는 자네 편이야. 도대체 자네 왜 화를 내는 건가? 이 세상에 나를 화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뿐이 더 있지 않은가? 킹받아. 저기 해설자 양반, 나 욕 좀 해도 돼요? 안 돼. 저번에도 몇 번 시도했는데 쌍국지 성격과는 맞지 않아서. 그럼 내 숫자로 말하겠소. 숫자 7 그리고 8 붙여서 78. 머리 회전이 빠른 이유가 단번에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이보게 여포, 잠시만 여기서 기다리게. 내가 승상을 좀 만나고 오겠네. 이유는 당장 동탁의 집무실을 찾아갔다. 승상, 드릴 말씀이 있어옵니다. 이 새끼들이 요즘 왜 이렇게 말이 많아? 그래, 말해봐. 좀 전에 앞에서 여포를 만났는데 아주 화를 내고 있더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사옵니까? 뭐? 이 새끼가 화를 내? 승상, 이유가 무엇이건 여포를 화내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승상이 천하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여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포가 적군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듣고 보니 자네 말이 정답이구만. 지금 당장 여포를 불러 좋게 다독여 주십시오. 알겠다, 이유. 여포를 불러라. 아이 참, 여포 이 자식.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요즘 일도 많고 내 국장을 생각하다 보니 신경이 예민해졌어. 이 자식, 미안하다. 네. 여봐라, 당장 여포 장군에게 플레이스테이션 5랑 이 아이패드 13인치 1테라를 하사하라. 하지만 여포에게 그런 것은 의미가 없었다. 오로지 초선뿐이었다. 이미 사랑하는 여자를 승상에게 빼앗겨 자존심이 망가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동탁은 이쯤 하면 되었다 싶어 당장 퇴근했다. 조선은 그런 동탁을 잘 구워 삶았다. 모든 것들이 말하는 대로 흘러갔다. 동탁의 권력이란 실로 무서운 것이다. 동탁의 말 몇 마디에 조선의 학위는 누군가 베낀 것 같은 형편없는 논문에도 취득할 수 있었고 원하는 사업도 진행할 수 있었다. 문제가 하나 있다면 초선과 술 마시고 파티하느라 매일 아침이 지각이었다. 어떤 날은 무단 결근을 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매일같이 하던 도어 스태핑도 금지시켰다. 이에 기자들이 불났다. 황실압. 시사유 기자 유창구입니다. 승상께서 지각하시고 무단 결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만. JKSC 기자 장영섭입니다. 얼마 전 서량에 가뭄이 들었다고 합니다만 승상께서는 출근도 안 하시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에 동탁의 뒤처리를 담당하고 있던 이유가 인터뷰에 응했다. 마이크 테스트. 승상께서는 국가를 위해 고심하고 노력 중이십니다. 단지 나오지 않는 이유는 집에서도 처리할 업무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연간 낚시 기자 허두영입니다. 한간에 승상 각하랑 초선이라는 여인이 사귄다는 소문이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승상께서 지각하시거나 무단 결근하신 건 아닌지요? 절대 아니오. 근거 없는 낭설위에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기사를 쓴 언론사는 고소할 생각입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초선 이름으로 잘못된 주식 거래도 나오고 있고 학예 표절 논문도 시끄럽습니다만 이런 사건들이 그냥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승상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너 지금 뭐라는 거냐? 승상이 그런 부탁을 해줄 리가 없잖아. 너희 회사 유지시키고 싶으면 가만히 있어.
한편 동탁은 침소에서 자고 있다. 초선과 광란의 파티에서 지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초선은 무엇 하고 있는가? 삼국지 연희의 초선은 왕윤을 그리워하며 와신상담의 마음으로 동탁과 여포를 이간질시키고 있겠지만 쌍국지의 초선은 다르다. 왕윤과의 약속은 어느덧 잊은 듯했다. 아무리 따져봐도 왕윤이 승상이 될 가능성이 낮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사랑을 주기에는 현실이 너무나 달콤했다. 차라리 동탁의 여자로 살며 여포를 대충 구워 삶으면 인생이 편하게 굴러갈 것 같았다. 동탁은 초선에게 완전히 빠져버렸기에 간이고 쓸개고 모두 다 줄 마음이었다. 어느 시점부터 초선은 자신이 승상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했다. 야야, 만나자는 사람 중에 지역 특성을 가지고 오는 놈들은 무시해. 알았어? 명품은 디오르 이상부터야. 알겠니? 동탁은 이런 것도 모른 채 그저 초선이라면 싱글벙글이었다. 어쨌거나 이유가 대신 인터뷰를 한 뒤로 동탁은 오랜만에 총리 집무실로 출근했다. 아이 참, 오랜만에 출근을 했더니 일이 이렇게나 많이 쌓였네. 방통위도 새로 뽑아야 하고 장관이랑 역사 모시기도 뽑아야 하네. 그냥 말 잘 듣고 개같이 충성하는 애들 뽑으면 되는 거지. 제과점에서 빵을 얼마를 쓰든 버카를 얼마 쓰든 무슨 상관이야. 그리고 역사의식이 일본을 좀 좋아하면 어때? 아이 새끼들 성가시구만. 동탁이 한참 업무를 볼 때 여포는 언제나 문 밖에서 경호를 맡는다. 하지만 그날따라 여포는 집중이 되질 않는다. 초선에게 뭐가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듣고 싶은 마음이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지.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라. 좋다. 내 초선에게 간다. 여포는 단숨에 적토마를 타고 초선이 있는 곳까지 달려간다. 과연 여포는 초선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인가? 왓썹 문하류 씨의 조선전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극본의 문하류 씨, 더빙의 왓썹, 조선의 망동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왓썹 문하류 씨의 조선전 3부. 왕유는 초선이 변심했다는 사실을 아는 걸까? 생각보다 동탁이 품이 좋은 초선은 이대로 동탁이 승상으로 계속 있거나 새로운 황제라도 되면 얼마나 더 좋을지 상상했다. 동탁은 생각보다 여인 앞에서 아둔했고 여인의 말이라면 순종하는 인간이었다. 어느덧 초선의 꼭두각시가 되어 국정을 보고 있지 아니한가. 다시 말해서 이제 초선이 실질적인 권력인 셈이다. 초선이 점점 속물이 되고 있던 그때 한 사내가 찾아왔다. 승상분 내전에 있는 초선의 방. 마님, 지난번에 마님을 뵙고 싶다던 사내입니다. 디오르백과 양주를 선물로 줬습니다만 아무래도 청탁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겨우 디오르백이 뭐야? 딱 봐도 300만 냥짜리네. 양주는 동탁 아저씨 주면 되겠다. 그런데 종이백 안에 든 건 뭐야? 책 같은데요? 책은 그냥 버려. 나 책 안 읽어. 일단 이야기나 해보자고. 아이고 오빠, 뭐 이런 걸 가져왔대? 다음에는 이런 거 사지 마요. 사모님께 좋은 말씀 듣고 싶어서 왔지요. 무슨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 잠시만, 나 가리 좀 뱉고.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백성을 위해 정치한다는 말이 전부 구라치는 줄 알았는데 막상 승상이 되고 나니까 좌고 우고 다 필요 없더라고. 오로지 백성을 제일 먼저 생각한다니까? 승상이 되면 백성 생각을 먼저 하게 돼 있어. 이 자리가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잘 모르면 승상 욕 좀 하지 마. 아, 네. 대단하십니다요.
그때였다. 하녀가 밖에서 초선을 불렀다. 마님, 여장군이 도착해서 마님을 찾고 있습니다. 뭐시? 최 선생, 아니 오빠, 다음에 봅시다. 지금 준비하고 나가마. 에이씨, 이거 조졌네. 여보, 이 새끼는 왜 온 거야? 초선의 미인계에 완전히 빠진 여포는 동택이 국무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승상부로 한 걸음에 달려왔다. 초선아, 나야 나. 여포야. 자네 진짜 낭군인 여포가 왔다고. 초선은 비운의 드라마 여주인공처럼 눈물을 글썽이며 나갔다. 왜냐하면 성질이 더러운 여포를 자극이라도 했다가는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지 모른다는 예감이 들기 때문이다. 슬프도다. 내가 사랑하는 여장군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초선아, 완청이 아니야. 여장군님? 정말 여장군님이셨군요. 그런데 여장군님, 이곳은 사람들이 보니까 저기 후문 뒤에 있는 숲으로 가요. 저는 잠시 처소에 들렀다가 가겠어요. 초선이 냉큼 가겠소. 여포는 승상부 입구에 적토마와 방천 화극을 두고서 후문 뒤로 달려갔다. 잠시 후 초선이 새초롬하게 화장을 하고 여포에게 다가왔다. 낭군님, 초선이, 우리는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어찌 몰래 만나야 하는 거야? 낭군님. 저는 이미 동탁에게 더럽혀진 몸입니다. 자결하여 이 사실을 알리고 싶었지만 마지막으로 장군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 그동안 참아왔습니다. 이제 소원을 이루었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부디 건승하시옵소서. 그럼 안녕히. 초선은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어 자신의 목에 찌르는 신용을 했다. 그걸 본 여포는 화들짝 놀라며 재빨리 초선의 손을 쳐낸다. 아니, 초선이 왜 이러는 거야? 초선이 마음은 다 아니까 제발 이러지 마. 낭군님을 볼 낯이 없사와요. 초선은 슬픈 눈빛을 했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다. 에라이, 조질 뻔했네. 힘 조절을 잘못해서 뒤지는 줄. 그런데 언제까지 이 짓을 해야 하는 거야? 사람들이 나 만나려고 줄까지 서 있는 마당에? 안 되겠다. 동탁에게 말해서 여포 이 새끼부터 날리는 수밖에. 초선은 귀찮은 존재인 여포를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더욱이 왕윤도 마찬가지였다. 여포가 싸움을 잘해봤자 수만의 군사를 이길 수는 없을 터. 듣자 하니 낭군님께서는 이 시대 최고의 파이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탁 같은 자에게 꼼짝도 못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초선의 사악함으로 아둔한 여포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순간이었다. 이때부터 여포는 동탁에게 반항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 왕윤의 계획이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확실히 동탁과 여포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멀어가도 서울만 가면 장땡. 하지만 왕윤도 위험할지 모르는 상황이었다.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야. 나에게도 다 생각이 있어. 싸움의 왕 여포이지만 주경 야독하는 사람이야. 반드시 너를 되찾고야 말겠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지만 여포도 사랑 앞에는 한낱 울보였다. 갑자기 이런 노래가 생각난다. 가슴 속에 차오르는 그대 이렇게 외면하지만 나는 이미 알고 있잖아. 에라이, 분위기 깨게 하네. 서병! 내레이션이나 잘하세요. 한편 같은 시각 동탁이 업무를 마칠 무렵 이상함을 느꼈다. 문 앞에 있어야 할 여포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니 이 새끼가 어디 있는 거야? 아이 병사들아,
여포 어디 갔냐? 여장군님이요? 갑자기 적토마를 타고 나가시던데요. 뭐? 적토마를 타고 나가? 이 새끼가 돌았구만. 동탁은 본능적으로 여포가 승상부로 갔다는 걸 눈치챘다. 동탁은 당장 승상부로 달려갔다. 역시나 입구에는 적토마와 여포의 무기 방천 화극이 있었다. 눈이 뒤집히다 못해 살려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방천 화극을 뽑아들었다. 이보게, 여포 새끼 봤나? 후문으로 갔습니다. 설마 초선도? 하녀가 끄덕이자 동탁은 육중한 몸으로 후문까지 달려갔다. 왜 나쁜 생각은 항상 적중하는지 모르겠다. 눈앞에는 여포가 초선의 가냘픈 허리를 안고 있었다. 여포 이 새끼! 동탁이 여포의 방천화극을 휘두르자 여포가 냉큼 도망치기 시작했다. 이 새끼가 피해? 니놈을 33조각으로 만들어주마! 이 영감쟁이가 미쳤나? 정말 나를 죽일 셈이요! 내가 농담하는 거 봤냐 이 새끼야! 받으라 바람의 칼날! 동탁이 여포의 방천화극을 내던졌다. 하지만 여포는 공중돌기를 하며 피했다. 이를 본 동탁은 격노하고 만다. 화난다! 여포 이 새끼! 내가 니놈의 숨통을 끊어주마! 승상부가 시끄러워지자 이유가 뛰쳐나왔다. 승상, 이게 무슨 일이옵니까? 그리고 죽이다니 누구를 죽인다는 말씀입니까? 누구긴 누구야? 저 싸가지 없는 여포 새끼지! 승상 제정신입니까? 여포와 사이가 나빠지면 승상의 운명도 끝입니다. 여포가 정원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유. 그는 정말 머리 회전이 빠른 자다. 왕인이 꾸민 계략인지는 몰랐지만 초선의 등장이 동탁과 여포 사이를 갈라낼 것이라고 누구보다 확신했기 때문이다. 승상, 제가 사유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자 하나 때문에 천하를 버리는 행동은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조선 때문에 한나라 황실이 말도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조선이 승상 대신에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에 뇌물까지 받고 다닌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더욱이 논문 조작으로 학위를 따고 요동성으로 가는 도로를 함부로 바꾸며 군 자금으로 주가 조작까지 해서 문무 대신들이 해명하라고 난리입니다. 뭐 원래 대중은 개 돼지라서 모르지만 이러다 개 돼지까지 돌아설까봐 무섭습니다. 새끼들이 속 좁게 뭘 해명하라는 거야? 주가 조작 좀 할 수 있는 거지 뭐. 나 참... 아이스크림 콘도 아니고 12시에 만나 여통정 매매까지 했다니까요. 아무튼 조선을 여포에게 주십시오. 예전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는 과학이다. 조선과 승상은 결이 다릅니다. 조선을 여포에게 주는 것만이 승상께서 살 길입니다. 동탁은 이유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내 어느 밤 조선을 여포에게 주지. 동탁이 나라 잃은 표정으로 침소로 돌아가자 초선이 애처로운 표정으로 동탁에게 절을 올렸다. 하녀들에게 들은 게냐? 승상,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소인 정말로 승상과 칼을 사랑했습니다. 그래. 여포에게 가거라. 그때였다. 이번에도 초선이 품에서 은장도를 꺼내었다. 그리고 자신의 목을 찌르려는 신용을 했다. 왜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동탁이 끈을 놓치는 순간 자신의 인생도 끝날 것 같았다. 동탁이 황제라도 되는 순간 자신이 황후가 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주선아,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지 말거라. 승상 나으리, 이 손 놓으십시오. 여포 같은 야수랑 사느니 차라리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겠습니다. 주선아, 이러지 말거라. 이렇게라도 해야 제가 승상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부족한 년에게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선아,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아직도 이 미천한 것의 마음을 모르십니까? 이것은 승상 책임이 아니라 마음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저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아까는 왜 여포가 깨어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느냐? 승상 나으리,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는군요. 제가 산책하고 있는데 여포 그 짐승이 달려든 것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이유는 너무 무서워서. 끊어졌던 꼭두각시 동탁의 줄이 다시 초선의 손가락에 이어지는 순간이었다. 우리 조선이 하고 싶은 거 다 해. 남들이 뭐라고 해도 이 오빠가 지켜줄게. 정말? 그러면 오빠, 민심도 안 좋다는데 나가서 사람들 좀 같이 만나자. 시장 같은 곳에 돌아다니면 지지율도 올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람들이 우리한테 하는 오해도 풀고 이런 걸 일석삼조라고 하나 봐. 그래. 우리 조선이가 참으로 보석이다. 다음 날 황실에서 열린 한나라 글짓기 대회의 수상자를 보고하기 위해서 이유가 동탁의 집무실을 찾아왔다. 먼저 업무 보고를 하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조선을 여포에게 보내는 날이 오늘이라는 걸 잊지 않으셨겠지요. 뭐? 아이 새끼가 돌았나? 야, 너 같으면 네 마누라를 누가 달라고 하면 주겠냐? 주겠어? 그리고 너 이 새끼 내 딸한테도 이러는 거 아니야? 이혼 내 놈이 사랑에 대해서 뭘 알아? 보고 싶지 않다. 당장 내 눈앞에서 빠르게 사라져. 이유는 업무 보고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쫓겨났다. 동탁의 눈빛을 보자 마음을 돌릴 것 같지도 않았다. 이유는 그 자리에서 한나라 글짓기 대회에서 11살 장원을 한 아이의 시를 곰곰이 보았다. 승상은 어리석지만 초선은 사악하고 어리석다. 그 사악하고 어리석음이 사람들을 해치고 병들게 할 것이다. 시민, 소년, 제갈량. 이유는 크게 한숨을 쉬었다. 에헤이, 조졌네 이거. 동탁이 초선을 데리고 미우성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은 여포는 왕윤을 찾는다. 왕윤의 저택. 왕사도 나으리, 긴히 말씀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이 문제로 장군을 볼 면목이 없소이다. 아닙니다, 왕사도 나으리. 이 모든 것은 동탁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승상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분명 동탁 그놈이 나에게서 조선이를 빼앗아간 것입니다. 놈은 원하는 것이면 권력으로 모든 것을 빼앗는 자입니다. 여장군의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뭘 어쩌시겠소? 동탁놈을 해치우겠습니다. 왕윤이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 여포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이었다. 아니, 여장군, 그 말이 사실이요? 진짜요? 사나이는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소. 승상은 여장군의 아버지입니다만. 내 성은 여씨요, 동씨가 아니란 말이오.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여장군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도 여장군의 편에 서서 돕겠사옵니다. 맹세의 증표로 제 머리를 한 움큼 자르겠나이다. 아니, 귀한 머리털을 나중에 내 뚜껑이 기워 써야지. 이유의 걱정이 현실로 일어났다. 여포의 마음이 동탁에게 완전히 떠나는 순간이다. 동탁은 여포를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초선의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왓썹 문화를 씨의 쌍극제이. 조선편의 마지막 편을 기대해 주십시오. 극본의 문혜료 씨, 더빙의 왓썹, 조선역의 망동원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왓썹 문화를 씨의 쌍극제이. 조선전
4부. 동탁이 초선을 휴가로 데려간 미호성은 별장 규모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크기의 거대한 성이었다. 이곳은 동탁의 비밀 재산을 숨겨둔 곳으로 온갖 귀한 보물을 비롯해 도시의 사람들이 10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있는 곳이었다. 다시 말해서 동탁표 아방궁이란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사도 왕윤으로부터 급보가 왔다. 미호성. 초선아 씨, 왕사도께서 서신이 왔어요. 조선은 신경이 쓰였는지 목소리를 낮추라고 손가락을 입에 댔다. 이보게, 그 서신 당장 태워. 조선은 왕윤이 싫어진 지 오래였다. 그의 서신이 궁금하지도 않았다. 어차피 남자들이란 미련을 못 버리는 존재가 아니던가. 동탁을 시켜 왕윤을 처리해달라고 부탁할 참이었다. 그런데 또 서신이 왔다. 이번엔 병사들이 동탁을 불렀다. 야, 이 새끼들아, 지금 휴가인 거 모르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승상각하, 큰일이 났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전날 초선에게 디오르백과 양주를 준 사내가 승상부에 내부를 찍었고 초선이 뇌물 받는 걸 좋아한다는 사실도 백성들에게 퍼뜨렸다는 내용과 민심이 초선에게 해명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동탁은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 새끼야, 뭐 어쩌라고. 어차피 백성은 개 돼지야. 나가서 사진 몇 방 같이 찍어주고 시장에 가서 떡볶이나 순대 먹는 모습 좀 보여주면 금방 잊어. 그리고 이 새끼야, 엑스포 실패니 임명자들 검증 실패니 이런 짜잘한 걸로 서신 좀 보내지 마. 안 그래도 여포 새끼 때문에 예민한데. 그러나 이번엔 어명이 왔다. 뭐라고? 어명? 이 천자 이 쬐끄만 새끼가 뭘 한다고 어명을 보내? 아니, 어명 담당관을 보니까 이숙이네. 그렇다. 동탁군 휘하의 문인으로 여포를 스카웃했던 이숙이었다. 그의 표정을 보니 뭔가 좋은 소식을 가져온 듯했다. 소인 이숙, 승상각하께 황제의 마지막 어명을 전하러 왔사옵니다. 뭐? 마지막 어명? 그렇사옵니다, 승상. 동탁은 들으시오. 하늘의 뜻으로 천자라고 부르지만 짐은 짐의 능력이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소. 그런 이유로 천자라는 자리를 내려놓고 이 나라를 승상께 드리고 싶소. 부디 부족한 짐을 대신해 동탁 그대가 새로운 황제가 되어주시오. 이 사실을 여러 문무 대신들과 백성들에게 알려야 하니 내일 오전까지 황실 내전으로 오시오. 어명을 듣자 동탁은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그동안 자신이 그토록 듣고 싶은 이야기였기 때문이다. 초선아, 너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구나. 네가 곧 태우 마마가 될 것 같다. 뭐? 오빠, 그게 사실이야? 진짜야? 야, 너무 좋아! 동탁 오빠 나이스! 조선은 날아갈 듯 좋았다. 역시 왕윤을 버리고 동탁을 선택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빠. 내일 오전까지 가려면 새벽에 일찍 나서야 하잖아. 오늘은 방해 안 할게. 어서 자. 동탁은 초선의 말대로 일찍 잠에 들었다. 그런데 괴이한 꿈을 꾸었다. 거대한 용이 나타나 솟구쳐 날아오르더니 동탁을 휘감은 것이다. 이 새끼가 네놈 정체가 뭐냐? 나는 용이다. 무슨 용? 지드래곤이의 용. 줄여서 GD. 요마하하하하 브레이커. 이건 안 되겠다. 그냥 동탁아, 너는 뒤져라. 동탁은 두려움에 몸을 흔들며 깨어난다. 오빠! 무슨 일이야? 정말 좋대! 제발 자중해! 동탁은 새벽부터 황실로 가기 위해 마차를 탔다. 그런데 이번엔 마차의 바퀴가 빠지는 게 아닌가. 동탁은 놀라 경로했다. 아니 이 새끼들아,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바퀴 점검 안 하냐?
아이 새끼들 빠져가지고 안 그래도 꿈이 뒤숭숭한데 말이야. 그때 이숙이 나왔다. 승상, 제가 해몽하는 능력이 있사옵니다.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용 꿈을 꿨어.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식은땀이 나고 불안할까? 긴장을 해서 그런가? 필시 용꿈은 새 천자가 됨을 뜻합니다. 아무래도 기대하시는 바가 크니 부담감도 크겠지요. 그리고 바퀴가 빠진 것도 새로운 바퀴를 쓰라는 천자의 출현을 뜻하는 것이니 염려 마십시오. 이 자식, 너 정말 용하구나. 바퀴 교체했으면 좋아, 빠르게 가. 황실, 장안. 어느덧 동탁은 장안으로 도착했다. 그러곤 이숙의 안내를 따라 황실로 들어섰다. 황실 입구부터 내전으로 들어가는 계단까지 수많은 문무대신이 길게 서서 새로운 황제를 맞이했다. 황제 폐하 들어가신다. 모두 절을 해라. 만세! 만세! 만만세! 이후 궁중악단이 동탁을 환영하며 음악을 켰다. 동탁은 매우 만족스러운 듯 가볍게 계단을 올랐다. 이숙과 단둘이 황제의 처소로 들어가는 순간 마당에 낯이 익은 자가 보였다. 동탁은 누구인지 한참을 보다가 그가 왕윤이란 사실을 깨달았다. 왕사도 아니요. 사도께서도 축하러 와주셨군요. 동탁의 말이 끊기자마자 문이 차례대로 닫혔다. 마치 하진이 십상시에게 죽을 때와 비슷했다. 동탁은 당황해했다. 아이 참, 사도 농담 그만하시오. 왕윤이 뒤돌아보았다. 역적 동탁은 들어라. 네 놈이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 알겠느냐? 사도, 장난 그만하시오. 왕사도 언제 티가 되셨어? 원래 부자анс어? 아니면 티라미수 이 멧돼지 놈아, 장난 그만해라. 매복하고 있던 병사들은 모두 나오거라. 다른 방, 뒷마당, 기둥 뒤에, 지붕 위에 기타 등등 숨어있던 병사들이 동탁을 둘러쌌다. 그제야 동탁은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새끼들이. 하지만 나에겐 여포가 있다. 여포야! 이 아버지가 위험에 처했다. 여포야! 왕윤의 기둥 뒤에서 여포가 나왔다. 어이 멧돼지 양반, 나를 찾았어? 여포, 지금 저 간신배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빨리 처리해라. 이렇게 말이오? 여포가 무언가를 동탁에게 던졌다. 그것은 바로 동탁의 브레인이자 사위인 이유의 머리였다. 이유. 그제야 동탁은 겁을 먹었다. 병사들은 서서히 가까이 왔고 동탁은 열리지 않는 문만 계속 두드렸다. 저놈을 당장 죽여라! 순식간에 병사들이 칼을 휘두르자 동탁의 육중한 몸에 여러 개의 칼집이 생겼다. 그렇게 공포정치의 표상이자 한나라를 주물럭대던 동탁은 결국 죽었다. 왕윤은 그의 시체를 마을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에 던졌다.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동탁의 배꼽에 심지를 꽂아 불을 붙였는데 무려 53일 동안 꺼지지 않았다는 설이 있다. 자, 동탁만 죽여서 뭐하겠나. 동탁의 핏줄은 물론이고 그와 관계된 자들도 모두 죽여라. 그리고 당장 미호성으로 가서 그가 숨긴 보물들까지 국가에 환수시켜라. 다시 미호성. 여포는 왕윤의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일만의 병력을 끌고 초선을 찾으러 떠났다. 하지만 미호성을 지키던 동탁의 부하들은 모두 도망친 후였다. 여포는 동탁과 관계된 자들을 모두 죽이며 초선을 찾기 시작했다. 조선아! 내가 왔다, 조선아! 어디에 있는 것이냐? 그런데 이상하다. 초선이 보이지 않는다.
사실 초선은 무언가 잘못됐음을 느끼고 도망 중이었다. 미호성 후문을 지나 울창한 숲으로 숨어들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아무도 없는 곳까지 당도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자 그제야 나무에 기대어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동탁 그놈 황제가 되지 못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왕윤이 이놈이 정말 동탁을 제거한 것이란 말인가? 이럴 줄 알았으면 왕윤에게 붙을걸. 아니지. 지금부터 누구에게 붙을지 작전이라도 잘 짜야지. 여포에게 붙을 것인가, 왕윤에게 붙을 것인가. 그래도 다음 승상은 왕윤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왕윤에게 붙는 게 맞겠지? 좋아. 일단 왕윤에게로 가자. 조선은 자신의 품에 있던 은장도를 무기 삼아 미호성으로 다시 갔다. 그런데 날씨가 점점 흐려지며 먹구름이 쌓였고 바람도 세차게 불었다. 이윽고 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여포는 적토마를 타고 미호성 주변을 돌아다니며 초선을 찾았다. 저것은 조선! 나야 여포! 저 멀리서 초선이 미호성으로 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날씨가 어둡고 길이 험하자 초선도 여포의 도움을 얻으려고 팔을 흔들었다. 낭군님! 저 여기 있어요! 조선! 내가 지금 그대를 데리러 가겠소! 둘 사이가 30m 정도 남았을 무렵이었다. 갑자기 벼락이 치더니 초선이 있는 곳으로 떨어졌다. 조선! 여포가 전속력을 다해 초선에게 갔다. 하지만 초선은 이미 벼락을 맞고 죽어 있었다. 그동안의 악행이 쌓여 벼락에 맞은 것인지 우연인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은 전자라고 하더라. 여포는 초선의 시신을 안고 오열했다. 다시 말하지만 쌍국지 속 초선의 스캔들은 작가가 바꿔놓은 이야기다. 원래의 이야기는 초선이 자신을 희생하며 동탁과 여포 사이를 이간질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여포는 넋이 반쯤 나간 채로 왕윤에게 초선이 죽었다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왕윤은 대수롭지 않다며 눈도 깜빡이지 않았다. 여장군, 그거 참 안타까운 일이오. 허나 대장부로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소이다. 그대도 흔들리지 않고 한나라를 위해 힘써 주시오. 그대는 이제부터 우리 법무부 소속이오. 네, 사도. 사실 왕윤은 조선이 변심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언제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천한 신분을 뛰어넘으려는 사람처럼 행동했다. 작부 주제에 정치나 법을 아는 척하기도 했고 어른들이 말하는데 꼭 끼어들었다. 이에 왕윤은 그녀를 떠보았고 그녀는 스스로 동탁과 여포 사이를 미인계로 갈라놓겠다고 했다. 조선은 왕윤 대신 동탁을 선택하여 팔자를 고치려고 했지만 사실 왕윤의 소나귀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었다. 왕윤은 그녀가 허접한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한 것도 알고 있었고 자신이 승상이라도 된 듯 뇌물까지 받으며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것도 알고 있었다. 사악함과 우매함, 그리고 경솔함의 삼박자를 가진 조선 덕분에 세계의 로맨스 사기극이 성공한 것이다. 다만 그녀에게 화가 난 사람들에게 돌을 맞으며 최후를 맞이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하늘이 벌을 내린 것인지 벼락에 맞아 죽게 된 것이다. 이로써 초선전은 모두 끝났다. 하지만 동탁 같은 독재자가 사라졌다고 해서 평화가 찾아오겠나? 어쩌면 동탁의 말대로 자신을 몰아내려는 이유가 마음껏 권력을 휘두르고 싶어서일지도 모른다. 이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국에도 통용되는 이야기다. 왓썹 문화를 씨의 쌍국제이 승냥이들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